옐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3. 그런데 오늘 제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고서 이건 무슨 조합이죠? 우리 스나이퍼 장승하 위원 그리고 샤신. 당신은 왜 여기? 메이저리그 전문 기자 이창섭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지난번에 그 마지막에 흑역사의 조회수를 그 에피소드가 아직도 많이 안 넘었잖아요. 아니 근데 조금 올라왔던데요? 뷰 보니까. 아직 많은 안 됐어요. 아직도 안 유일하게 됐어요? 본편으로 뭘 했는데? 나 안 봤어. 류현진과 관련된. 류현진과 관련된. 근데 조회수가 많았단 얘기예요? 적었단 얘기예요? 옐카의 지금 60번 넘는 시즌 3 에피소드 가운데 가장 낮은 조회수를. 그래? 그게 이제 유현진 재탕. 그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럴 사정이 있어요. 아 그래요? 나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한번 볼게요. 야구 해설위원, 메이저리그 전문 기자와 축구 해설위원. 과연 무슨 공통점이 있기에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가? 아니 저는 솔직히 네. 저를 오늘 왜 부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 에피소드는 샤신의 아이디어로부터 비롯됐어요. 제가 언제요? 예. 이상한 나중에 소리 그 하시네. 팀 이야기 할 때 꼭 한번 불러줘.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꼭이라고 한 적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돼요. 나중에 그 팀 이야기 할 때 한번 불러줘. 뭐 그 말은 한번 던진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된 거예요 이게. 저는 신년이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축구와 야구의 또 이런 콜라보를 통해서 예. 신년 인사를 위해서 부르신 줄 알았는데 예. 그 팀 아니, 오늘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이제 주제예요? 축구와 야구의 콜라보 방송입니다. 어디서 축구 얘기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축구를 알아야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죠. 좋아하는 축구팀 어디입니까? 전북. 강자를 좋아하시는군요. 이기는 편 우리 편. 아니, 전북이 왜냐면 이번에 역전 예전에 무슨 밥 우승했잖아요. 먹듯이 하던 팀 출신이라서. 네? 그런가 보다. 무슨 진짜요. 아니 이번에 또 전북이 우승을 했잖아요. 네. 정말 전북 마지막에 경기. 우승 통해서 어떤 느낌 받았습니까? 네? 역시 끝까지 가봐야 안다. 뭐 이런 스포츠에 어떻게 보면 정설과도 같은, 정석과도 같은. 우리 이런 장승하 얘기. 위원님은 우승하지 않는 팀은 내 팀이 아니다. 고로 롯데는 내 팀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아니죠. 롯데도 이제 92년도에 우승을 했으니까. 이게 약간 오늘 보니까 그 M사에서 하는 약간 라디오 스타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네. 그냥 3명 모아놓고 어떤 주제 하나 딱 던져놓고 그 앞에 특집이라고 딱 붙이는 그 롯데 팬 특집이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약간 라디오 스타 느낌이 나지 않나. 롯데 찐팬 특집. 네. 근데 진짜 저는 왜 불렀는지 아니 그래도 그 예전에 시즌 2에 이창섭 기자가 올라왔을 때 SNS 하는 오빠였거든요. 네. 닉이. 네. 예. 근데 그 SNS에서 이창섭 기자가 가장 그 우울한 모드로 올리는 게 롯데 얘기. 그러니까 우울한 모드로 직관 가서 진 얘기. 네, 우울한 모드로 올리는데 새해 첫날부터 이걸 저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게 시키는 거는 예. 옐로우 카드가 굉장히 좀 이제 고차원적으로 저를 매기는구나. 아니, 근데 사실 롯데 팬인데 저 23세 이하 올림픽 축구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은 사실은 근데 저 김학범호의 그 9회 연속 한국 축구의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88년 서울 올림픽 홈에서 치러진 그 올림픽부터 2016년 리우 올림픽까지 우리나라가 참. 8회 연속 올림픽 축구 본선 진출했거든요. 남자 축구가 네, 알고 알겠습니다. 알고 네, 계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9회 알겠습니다. 연속 올림픽 방송 잘하시네. 본선 진출 저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사실 2월에 아니. 제주에서 또 여자 축구 올림픽 최초로 본선 진출 노리잖아요. 네, 예, 그것도, 알겠습니다. 예, 네. 잘될 롯데 거라고. 얘기하시죠. 예. 제가 재밌는 일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김학범 감독님 이야기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작년에 대구 중계를 갔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대구 중계를 갔는데 KTX역에서 김학범 감독님 만났어요. 식당에서. 오. 근데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왜요? 누군지 야구 모르는 관계자인 줄 알고 처음에. 근데 저만 얼굴이 익어서? 네,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강성철 캐스터하고 이항 아나운서도 같이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딱 했던 얘기가 야 누구야? 누구냐? 얼굴이 기억나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감독님도 어떻게 받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관계자구나 하고 이제 표를 딱 이제 끊으러 갔는데 그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 준비하는 네, 맞습니다. 맞는 그때였나 것 같아요. 보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났던 기억이 나요. 김학범 감독님. 끝인가요? 네, 아니 끝입니다. 제가 근데 축구를 요즘에 잘 안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옆에 이영이 말하는 거 보니까는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냥 얘기하세요. 이영 방송 하나도 못해서. 모르네. 지금. 축구요? 자, 네. 이창섭에게 축구란. 야구보다는 좀 덜 좋아하는 종목이겠죠. 하지만 덜 좋아한다는 거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쵸, 저는 가장 축구- 좋아하는 팀은 어디입니까? 토트넘이요. 역시 정치적이야. 그 장성호 의원이 이창섭 기자 얘기 네. 나오면 바로 하는 얘기가 뭐죠? 그게? 예요? 기회치 이거 봐요. 손흥민 또 얼마 전에 또 복귀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세 경기 정지 먹고 네. 예, 복귀했는데 또 다 그 맞춰서 근데 토트넘 얘기하는 거. 제가 기회주의를 이제 기회를 잘 타는 거를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형. 야 너랑 나랑 얼마나 친하다고 했어. 야구 일파는 보통 분위기가 이래요? 예, 나 처음 알았어요 지금. 너랑 나랑 막. 형, 네. 축구는 내가 저 홍재민이한테 야자는 안 해. 우리 근데 레드 야자보다 제이님 더한 뭐 욕을 하지. 자, 한준희 의원에게 네. 롯데 자이언츠란. 롯데자이언츠는 제가 왜 롯데 팬이 됐느냐 얘기를 하면 실업야구 롯데를 좋아했었어요 제가. 70년대. 네, 근데 예전에 이제 70년대 저 어렸을 때는 대학 스포츠도 거의 다 중계를 해줬고요. 실업 스포츠도 거의 다 중계를 해줬어요. 뭐 김성한 동국대, 뭐 이만수 한양대 그런 중계를 제가 봤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실업 야구를 제가 볼 때 롯데에 최동원 선수, 뭐 이해창 선수, 김정수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었고 어쨌든 저는 실업 롯데를 좋아했는데 프로가 출범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뭐 다들 이제 야구팀 좋아하는 팀 하나 정도씩은 다 갖는 게 그 당시 이제 초등학생들의 유행이었는데 저는 이제 실업대 롯데를 좋아했으니까 그냥 같은 기분에 그냥 롯데 팬이 된 거예요. 원래는 지역 연고 따라가잖아요. 지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네. 본 적은 경기도고 제 출생지는 서울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희 뭐 가게도 전혀 경남, 부산 이쪽 가게가 없어요. 같은 이름이니까 계속 좋아한 게 그냥 지금까지 온 거죠. 언제 가장 후회했습니까? 요즘 후회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후회는 안 했는데 40년 정도 만에 후회를. 한 3, 4년 전부터 좀 후회하고 있어요. 아니 2000년대 초반에 정말 한국이 축구로 들끓었을 때 롯데 최악의 암흑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잘 몰라요, 제가. 아.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미국 갔다 왔고 맞아. 그리고 그때는 정말 제가 축구의 일로 매진하던 제가 이제 데뷔 막 그럴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같은 때는 야구에 신경 못 썼죠. 그러니까 그랬어요. 2002년과 2003년이 역사상 롯데 최악의 암흑기예요. 근데 그때 야구를 제가 잘 몰라요. 그때 얘기가 이제 그거 아니에요. 관중보다 그 야구장에 그게 많았다는 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쓰레기통? 예. 네. 관중분들이 그렇게 이제 들어오지 네. 않았다는 이제 얘기가 나올 네. 정도로. 난감하네. 이창섭에게 롯데 자이언츠란. 한숨이 나오게 하는. 근데 저도 이제 당연히 지역대로 따라간 거거든요. 네.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제 롯데를 응원하셨고 저는 당연히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응원했던 팀을 자연스럽게 따라갔는데 이 한준희 해설위원 말씀이 저희 아버지가 롯데를 좋아하는 이유와 똑같아요. 그냥 핏줄을 그렇게 타고 난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네. 뭐 울산, 마산 이쪽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뭐 롯데를 응원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죠. 네. 사실은 저희가 샤신이 예전부터 야구에 대해서 엄청난 그 지식, 그 해박함을 뽐내셨거든요. 옐카 시즌 1에 원년 골드글러브 수상자, 황태환. 네. 네. 오비베어스의 황태환. 황규봉인가? 저는 네. 초대 골든글러브 투수 부문 황태환 선수일 거다. 당시에 야구 패널은 맞히지 못하고 축구 패널은 샤신이 맞추고 그리고 또 린드블럼은 지금 롯데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밸런스 좋은 팀에 가면 밸런스 20승 할 좋은 것이다. 팀에 가면 20승 할 네, 것이다. 레인도 15승 이상 가능하다. 그 예언이 네. 2019 시즌에 딱 맞아떨어졌어요. 린드블럼이 20승을 하고 미러키로 갔지 않습니까? 예. 아니 네. 그때 당시 저 사실 축하합니다. 아주 이제는 잘했습니다. 말할 수 있다. 네. 린드블럼 그 얘기는 소름 돋았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보세요. 롯데는 수비도 잘 안 되고 그 투수를 고생시키는 팀이라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투수의 수비 시간을 길게 합니다. 야수들의 어떤 실책에 가까운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게다가 타선은 투수가 막 두세 점으로 막는 날이면은 타선이 한 점밖에 못 내요.
0점 또는 1점. 예전에 저 윤학길 투수 있을 때 아주 그 극심했었어요. 윤학길 투수가 만약에 롯데가 타선이 좀 제대로 된 팀이었으면 25승 선동열 투수만큼의 승수도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실제로 맨날 완투를 하고 3점밖에 안 주는데 롯데가 0점 혹은 1점 내서 지는 거예요. 사실 최동원 투수 때도 좀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나마 그래도 장타력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또 우승을 했었으니까. 또 홍문정 선수 같이 이렇게 주루가 좋은 선수도 있었고 뭐 그런 점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롯데는 전통적으로 이른바 5툴 플레이어가 없는 팀이죠. 그런 팀에서 린드블럼 혹은 레일리 정도의 그 정도를 버틸 수 있으면 좋은 팀 가면은 당연히 그 20승 15승이 나오죠. 그거는 뭐 어려운 예측이 아니에요. 롯데에서 뛰어본 남자 네. 장스나 네. 지금 샤신의 저 발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지적인 것 같은데 약간 전문가가 이야기하기에는 깊이가 좀 얕다? 갑자기 장전을 하더니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한 지적인 것 같은데 네. 자세히 들어보면 야구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 그렇죠.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제가 100%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야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롯데에 대한 그 정도의 실망감과 비판을 다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여기서 제가 싸움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장스나는 몇 툴 플레이어였습니까? 한준희 의원이 평. 장성호 선수는 일단 방망이를 거꾸로 잡아도 3할을 치는 선수죠. 그러니까 장효조 이후에 장성호거든요. 제가 이건 냉정하게 봤을 때 네.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장효조 이후에 장성호인데 툴로만 따지면 5툴까지는 아니지 않나. 3툴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기준에서 툴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아니, 제가 저 컨택 능력. 파워도 어느 정도 있는 200 선수죠. 홈런. 제가 봤을 때 2에서 한 2.5툴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 오늘은 장스나를 잡는 거는 이창섭이기 때문에 너무 자리가 몇 툴입니까? 정성호 위원은 3툴 정도는 가져야죠. 아니, 억지로 짜내는 두 분이 친해지시네요. 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네. 네, 제가 결혼식장도 갔다 왔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롯데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원년에 6팀으로 KBO 리그가 출범했습니다. 오비베어스, 삼성 라이온즈, 해태 타이거즈, MBC 청룡, 롯데 자이언츠와 산미 슈퍼스타즈. 그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팀은 라이온즈, 타이거즈, 베어스, 자이언츠와 이제 청룡의 후신인 트윈스. 요 5팀 정도인 거잖아요. 이름이 안 바뀐 팀은 라이온즈와 자이언츠. 그렇죠. 이름이 안 바뀐 팀은 라이온즈와 자이언츠죠. 그러니까 풀네임이 안 바뀐 팀은. 네. 예. 그 가운데 정규리그 우승을 못 해본 팀. 그리고 지금 퀴즈라고 내시는 거예요? 아니 퀴즈가 아니에요. 1980년대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모두 꼴찌를 기록한 유일한 팀. 아니 근데 이게 오늘 천리라고 수고하셨네. 예. 롯데팬 특집인데 이게 의도가 뭐예요? 그리고 네. KBO 리그 역사상 2020 시즌에 최초로 2,500패 달성이 확실시되는 팀. 롯데 팬들이 찐 팬들이라면 다 공유할 만한 롯데가 내용이에요. 이 최다패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네. 최다패가 될 거는 벌써 82년에 이미 그 전조가 있었어요. 82년에. 네, 82년 개막할 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롯데 에이스가 노상수 투수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14승 19패예요. 그러니까 에이스 투수가 14승인데 19패가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롯데의 역사는 최다패로 갈 게 유력했다. 그때부터. 자, 이렇게 사실 롯데 팬들이 원년부터 쭉 지켜보면서 찬란했던 빛나는 기억보다 짜릿했던 기억보다 암울했던 기억이 훨씬 많잖아요. 사실 그 여러 가지 기억들이 혼재되어 있을 텐데 그 기억을 조금 끄집어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팬이 아니죠. 팬 특집인데. 아니 장성호 네. 위원님은 그 롯데에서 뛴 기간은 사실 짧으시고 2년 뛰었습니다. 롯데의 그 아픔을 또 많이 안겨주셨던 선수니까 롯데를 좋아하셨겠죠. 네. 그 항상 져주니까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저준다니. 항상 지니까.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 현역 때는 제가 이제 기아 타이거, 해태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를 옮겨서 이제 한화 이글스로 옮겨서 제가 롯데를 갔잖아요. 그 전까지는 글쎄요, 제가 갖고 있는 기억은
롯데는 강팀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저는 내재가 돼 있던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매우 솔직하시네요. 근데 진짜로 제가 그 타이거즈에 있을 때는 롯데자이언츠가 진짜로 한번 붙었다가 하면 거의 뭐 3연승 아니면 3번씩 붙잖아요. 3연승 아니면 거의 2승 1패를 했거든요. 그만큼 롯데자이언츠는 제가 타이거즈 시절에는 정말로 약간 그 승수를 쌓는 재물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왜 들었어요. 그랬을까요? 그때 만나면서 이제 그 뭐 이유가 보였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그냥 롯데자이언츠라는 팀 자체가 그냥 강팀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 만만하다는 느낌이.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투수가 올라와도 그 주변에 뭐 그 투수들을 도와줘야 되는 야수들이 좀 약한다든가 야수가 셀 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야수가 또 셀 때는 투수가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투수가 괜찮고 야수가 좀 괜찮을 때는 또 포수가 약하다는 느낌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선수 구성은 좋은데 또 보면 현장 이 감독 프런트가 좀 약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그러니까 다 잘 맞아야 된다고 밸런스, 생각하는데 조화와 균형이 그렇죠. 없는 팀이에요. 뭔가 약간 톱니바퀴처럼 이게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저는 최근에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롯데 찐팬 중에 한 명인 이창섭에게 롯데 팬으로서 가장 힘들고 아팠던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이에요. 내가 왜 롯데를 응원해서 지금 이런 이제 초반부터 새해 역두부터 여기 나와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 예. 근데 장성호 위원이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라서 반박할 수가 없네요. 근데 이제 네. 여기 약하고 저기 약하고 하니까 아마 롯데 팬들은 마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접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라도 접으면 그러니까 우리라도 떠나면은 더 이상 이제 저들을 지지해줄 사람이 없다. 그런 거죠. 그러기에는 엄청 많이 계신 거 아니에요? 아우 뭐 부도부선이라고 불리는 롯데자이언츠. 의리가 있는 거죠. 사실 지난주에 남궁민규 단장이 스튜디오에 왔다 갔지 않았어요? 이제 롯데 프로세스 이러한 프로세스란 프로세스인데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프로세스가 없었는 거예요. 뭔가 롯데가 달라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이제 성민규 단장이 롯데 단장으로 취임하면서 보여주는 그 프로세스. 이창섭 기자가 바라볼 때 또 스토브리그 열혈 시청자인 이창섭 기자가 바라볼 때 네. 성민규 단장의 최근 행보와 2020 시즌 롯데의 시즌 전망 어떻게 봅니까? 냉정하게. 뭐 이전 롯데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막연한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뭐 다시 부산에 야구 열기를 불어넣겠다, 롯데를 뭐 강팀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이제 성민규 단장은 좀 본인만의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좀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결과론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네, 저는 프로세스가 뭐 이게 테오 앱스타인 단장이 이제 사장이 이제 좀 약간 주장한 거라고 이제 성민규 단장도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메이저리그와 KBO 리그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시카고 컵스가 롯데 자이언츠는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롯데 자이언츠도 컵스가 아니고 시장 규모도 다르고 또 컵스와 롯데는 선수를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가는 길이 다른데 딱 그 앱스타인 사장의 그런 철학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저는 물음표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하게. 왜냐면은 앱스타인 사장은 굉장히 좀 베테랑 감독을 영입했어요. 테리 프랑코나와 조 매든. 네. 그런데 이제 성민규 단장이 선임한 감독은 허문회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지도자 경력은 있지만은 감독 경험은 없는 그런 결정권자로서의 활약은 이제 역할을 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른데 이 앱스타인 사장이 강조했던 프로세스를 롯데에 주입시킨다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론인데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건 좋지만은 결국에는 성적을 내야 한다. 그리고 이 초보 단장과 초보 감독이 만났을 때는 초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그거를 이제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좀 더 큰 이제 태풍을 맞을 수도 있겠구나. 최근에 가장 후회하고 있다고 한준희 의원이 말씀하셨잖아요. 롯데 팬이 된 거를. 네. 네. 근데 2020 시즌 앞두고 롯데가 스토브리그에서 제일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요거 한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롯데가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정말 아주 꼬마 때부터
실업 시절부터 응원했던 팀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다만 축구나 뭐 해외 스포츠 다른 어떤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단장이나 사장이 그 팀의 스타 선수들보다도 예를 들어 인터뷰 기사가 더 많이 나오고 이런 거는 저는 좀 별로라고 봐요. 어떤 종목, 어떤 팀이건 간에. 예, 그리고 아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축구에서도 얼마 전에 강원 같은 팀이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네. 예, 강원 같은 팀이 선수들 인터뷰보다 사장 인터뷰가 더 많이 나오는 팀이 있었거든요. 과연 바람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프로세스를 중시하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한국 스포츠에 있어서 사실은 한국 스포츠가 여러 가지 부문에서 점점 더 이제 선진화돼야 되고 합리화돼야 되고 이런 게 맞기 때문에 그 성민규 단장의 어떤 프로세스 철학은 그거 자체는 좋죠. 그거 자체는 좋은데 이제 프로세스를 내부적으로 잘하면 되지 계속 외부에 프로세스 하면서 매일 만약 프로세스 그 기사가 나오는 거는 저는 꼭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과나 그런 부분 어떤 경기력 이런 부분이 받쳐주면서 또 이제 그런 인터뷰가 나오는 건 좋지만 지금 거의 뭐 선수와 뭐 어떤 지금 전지훈련 뭐 이런 거에 대한 인터뷰보다 프로세스에 대한 단어에 관한 인터뷰가 계속 나오는 거는 저는 사실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네, 정확한 지적이신 네, 것 저도 같아요. 예. 같은 오늘 생각입니다. 방송 이렇게 정리하는. 아니요. 저는 뭐 일단 결과를 내고 난 다음에 이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앱스타인 사장 또 결국에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시키고 난 다음에 프로세스를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좀 약간 이른감이 있지 않은가. 아직까지 그런 프로세스를 좀 대중적으로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한준희 의원 말을 되게 공감했어요. 저는. 자, 축구 최고 전문가인 한준희 의원이 롯데 단장이 됐다. 그러면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너무 많나 봐. 갑자기 들떠가. 저는 그러니까 옛날 얘기 시키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옛날 얘기 하나만 할게요. 롯데가 제일 그래도 약점이 적었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1992년 우승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일단 전준호, 이종훈, 김은국 이런 선수들이 있었죠. 김은국 선수도 장성호 위원만큼 롱런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방망이 거꾸로 잡아도 또 3할 치는 그런 타자였는데 제가 지금 말하려는 가장 포인트는 1, 2, 3번 타자가 다 발이 빨랐어요. 진짜 발이 빠르니까 외야 수비 범위도 넓고요. 그 가운데 이제 이종훈 선수 같은 경우는 어깨도 좋아가지고 보살 이른가 네, 보살. 그런데도 전준호 선수는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외야 수비나 이런 데 있어서도 그 당시에는 또 좀 롯데가 강점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뭐 박정태 뭐 김민호 선수 등등까지 해서 컨택 능력 상당히 좋았고요. 여기에 최동원 선수 한 명이 정말 어깨 부서져라 버티던 때와는 달리 박동희, 윤학길, 염종석 트로이카가 있었죠. 네. 어떤 팀 상대할 때는 염종석 선수가 나르고 어떤 팀 상대할 때는 윤학길 선수가 나르고 또 어떤 팀에는 박동희 선수가 나르고 막 번갈아 맡아가면서 상대 결국 저는 그 당시에는 포스트 시즌 가면은 롯데가 우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때 이제 롯데에서 5툴 중에 하나가 좀 부족한 게 있다면 파워입니다. 홈런을 아주 많이 치는 타자가 그렇죠. 김민호 선수나 박정태 선수도 그때 두 자릿수 정도는 쳤죠. 그래서 그렇죠. 파워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나머지 4툴에 있어서는 투수력까지 겸비해서 상당히 괜찮은 팀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최동원 선수의 그 신화가 나왔던 84년에 우승했을 때는 딱 두 가지로 우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동원 그리고 장타력.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저주기 뭐 이런 논란 끝에 롯데가 한국 시리즈를 갔는데 홍문종 선수가 주름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 없는 가능한 선수였고요. 홍문종, 김영철, 김용희, 유두열, 이만수 선수 정도만 조심하면 사실 홈런 생산 능력에서는 롯데가 좋아요. 그런데 자, 그래서 결국 요지가 뭐냐? 92년 같은 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제가 아까 처음에 한 얘기도 5툴이잖아요. 92년이 롯데가 거의 5툴에 가까운 팀이었다. 그러니까 파워 히터만 조금 부족했을 뿐, 그 대신 이거는 이제 에이스가 3명 있으니까 또 벌충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4툴에 관한 것들이 롯데가 그 어느 때보다 괜찮았던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팀이 봤을 때 아, 저 팀은 뭔가 되게 까다로울 것 같다. 어디가 그렇게 약점이 있는 구석이 그렇게 쉽게 눈에 안 띈다. 그런 유형의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그거에 롯데에 있어서의 모델은 92년입니다. 아니 근데 한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경청에서 잘 들었는데
야 얘들아 잘 들어봐 아저씨가 옛날 얘기해줄게. 저 아저씨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라고 앉아있는 어린이가 한 명 있었어요. 아니 여기는 아까 들어보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롯데 팬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제 비슷한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예. 아니 그 아버지께서는 롯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정신력. 이게 벌써 쌍팔년도. 이창섭이 롯데의 신임 단장이라면 뭐부터 바꾸겠습니까? 그 화제의 드라마에서 백단장이 임동규를 트레이드 시킵니다. 네, 이대호 선수를 트레이드 시켜야죠. 네? 이대호 선수를 지금 트레이드 시킨다고요? 데려갈 때가 있나요? 그럼 롯데자이언츠라는 구단 자체가 우승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 팀이라고. 진짜요? 네. 근데 아니 승리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그런 팀 치고는 너무 롯데 찐팬이 그런 거 바라진 않아요. 지금 롯데 단장이 돼서는 안 될 분이 바로 장세호 단장님이에요. 저 감독을 해야죠. 네.